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네, 엊그제가 우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지만 낮이 되면은 태양빛이 좀 따사로워서 살짝 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곧 있으면 봄이 다가오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나날을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유럽 아드리아의 일주여행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10번째 시간 중에 이제 오늘은 이스트라반도의 마지막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리에스테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건축물이나 이런 문화와 유적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이탈리안 프리미엄 커피인 일리 커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트리에스테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스트라 반도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발칸 반도의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그 아드리아해, 발칸 반도의 서쪽이죠.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 지역을 공통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부터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아드리아해 여행 중에서 이스트라 반도를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니에카를 시작으로 해서 풀라, 로빈, 포레치, 모토분, 피란 등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두터 올라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슬로베니아 피란에서 출발을 해서 북동쪽으로 가면은 있는 트리에스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 이스트라 반도의 마지막 여행지이면서도 이탈리아 유일한 이탈리아 땅이기도 하죠. 자, 트리에스테는 어디일까요? 앞서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왼쪽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아드리아의 최북단에 그리고 이탈리아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곳은 이탈리아 프리올리 베네치아 주의 주도이기도 하고요. 슬로베니아 국경 부근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이제 많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이 서로 교차해서 지배했던 어떤 패권 다툼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이 지중해로 나가는 관문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이제 그 많은 유적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곳의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되고요. 이곳에는 그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 지역답게 이탈리아인,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등이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트리에스테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커피인 일리 커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3대 커피 중에 일리 커피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샵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일리 커피는 특히 다양한 종류의 캡슐 커피 머신과 컵 등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컵도 아주 참 예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커피의 그 핵심이죠. 브랜딩 및 로스팅 되어 있는 원두를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거나 그럼 캔으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더구나 일리커피의 원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4가지 원두를 쓰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원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리커피다 보니까 관심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이 트리에스테로 가는 길은 앞서서도 이 위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슬로베니아의 유명한 항구 피란에서 동쪽으로 37km, 그리고 자동차로 약 38분 정도 가면은 위치해 있고요. 저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접근을 했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하다가 이쪽으로 지역을 가시려면은 아드리아의 서쪽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죠. 유명한 또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베네치아에서 동쪽으로 약 159km. 자동차로 약 거의 2시간여를 달리면은 트리에스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아드리아에 있는 여러 그 항구에서 여객선이라든가 페리를 타고도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피란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를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뭐 일대 갈 때 이제 저희 그 아내가 운전을 하였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트리에스테로 가는 중에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로수가 아주 특이하게 높은 우산 모양의 높은 나무가 양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저번에 뭐 빗길을 달리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트리에스테에 도착했는데 그 숙소는 중국인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였어요. 그래서 약간 언덕길에 있었고 또 건물 겉은 이렇게 낡아 있지만 고대 이렇게 뭐 유적과 같은 그런 그 외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왼쪽처럼 아주 현대식으로 잘 개조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숙소였어요. 그리고 더구나 중국인 젊은 부부가 뭐 서울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반겨줬었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그 숙소를 저희들이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이 지역에 와서는 저희들이 또 이제 인증샷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위를 잇고 마을 입구로 올라가는 높은 곳에서 인증샷을 한껏 하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시작했었는데요. 이 지역은 이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는 언덕길인데요. 비까지 내려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운전은 정말 고개 비행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 하면서 차를 멈추죠. 알고 보면 이제 앞에서 갑자기 차가 들이미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리다 서다 막 반복해야 되고 뭐 차선도 이렇게 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잘 알아서 운전해야 되는 이런 또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불쑥 오른쪽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필수적으로 작은 차를 운전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뭐 통로, 지하 통로 같은 데도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또 통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곳이었는데 지금까지의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와 아주 확연히 다른 그러한 운전 환경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트리에스테 명소 탐방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성 기스토 마티레 대성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고불고불 언덕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높은 성곽 위에 자리 잡은 로마 시대 유적과 대성당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 기스토 마티레 대성당인데요. 그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 기스토 마티레 대성당은 이와 같이 트리에스테 출신의 유명한 기스토 마티레 성인을 기리는 성당인데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면 숲속에 있는데 벽돌로 이렇게 잘 쌓여 있는 높은 성벽이 성당 벽이 보이고요. 가운데는 아주 커다란 이러한 그 원형의 아주 꽃무늬의 이렇게 창문이 있었는데요.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트리에스테 도시 중심에 위치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방어 진지나 요새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성곽이 아주 튼튼하게 잘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리에스테 항구 전경을 구경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도시의 전망대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는데요. 앞에 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 해무가 끼었다가 또 거쳤다를 반복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벽이 두텁게 쌓여 있는 곳이고 저 아래로 이렇게 트리에스테 항구의 전경이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데 저기 이게 해무에 끼어 있는 이런 그 모습이 더욱더 신비감이 있고 항구의 아름다움을 더해줬던 그러한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좀 투박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아까 그 외부에서 봤던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그냥 통창으로 이렇게 하얗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벽화라든가 성인들의 조각품들이 이렇게 아주 질비했는데 아주 대성당이 아주 고풍스러운 그러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당 외부로 나오면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 유적의 흔적들, 기둥들이 쭉 이렇게 박혀 있고요. 뭐 박물관 등 수많은 건축물들이 질비하는 아주 볼거리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마음에 가졌던 거는 바로 이렇게 대성당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기스토 성곽이라고 있어요. 그 성곽을 이렇게 성곽 축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성곽을 둘러보는 산책도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성당에서 지금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아주 우수에 젖은 그런 기억이 있고요. 특히 그 애국심 고양을 하기 위한 그 트리에스테 전쟁 기념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동상이 더욱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트리에스테 명소 탐방 두 번째는요. 항구에 접해 있는 이탈리아 통일의 광장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트리에스테 항구 중심에 자리 잡은 넓은 이탈리아 통일의 광장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바로 거기에는 또 시청 건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인데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 넓은 통일의 광장 앞에 자리 잡은 거대한 시청사, 이렇게 청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또 거기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어요. 이 분수대에서 되게 이제 많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조각품이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분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탈리아 통일의 광장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곳을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노상에 카페가 많이 있고요. 레스토랑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가 이렇게 잠깐 내리다 보니까 이 야외 노상 카페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이제 안쪽에 되게 있었는데요.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이면은 야외에서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광장에 있는 왼편에, 그래서 이탈리아 광장에서 이렇게 항구 쪽을 내다보는 왼편에 정말 그 고풍스러운 레스토랑, 카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레스토랑에 한 카페에 가서 이제 식사와 커피를 먹고 이제 점심을 지내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통일의 광장 오른편 쪽으로 가면은 노상 카페도 많고 이러한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갔더니 드디어 이제 1, 2카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 2카페에서 뭐 굿즈도 살 수 있고요. 직접 여기서 이제 커피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이 전통 깊은 1, 2커피를 직접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트리에스테 모습은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와는 또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어떤 로마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교차해서 지배하고 뭐 베네치아 공화국이 또 지배했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도로들이 전부 이렇게 고풍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이제 앞서 설명해드린 트리에스테 시청사가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항구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을 달릴 때는 이렇게 비가 계속 왔었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어느 뭐 유럽 도시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양옆으로 주차가 쭉 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차분하고 정말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그런 시내를 이렇게 달리게 됐고요. 여러 이제 또 비가 이렇게 개면은 또 이렇게 일방 통행을 이렇게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트리에스테에서는 무조건 작은 차를 운영해야 되고 이처럼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통일의 광장에서 해질녘까지 있으면서 이 석양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에스테 명소 탐방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트리에스테 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19세기 당시의 인테리어 그 장식을 그대로 꾸민 합스부르크 왕가 거주지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인데요. 트리에스테 시청에서 북쪽으로 8.4km 자동차로 약 19분 정도 가면은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바로 이제 미라마레 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곳이 이제 정말로 여기가 이탈리아 땅이지만 옛날에 지배 국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 그들이 여기 살았던 거주지라고 합니다. 여기 가는 길에 그 아드리아의 해변가에
잠깐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 풍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뭐, 안경이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바로 이곳이 이제 미라말의 성이거든요. 이곳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미라말의 성은요, 트리에스테만 해안에 1860년에 오스트리아 대공인 페르디난트 막시밀리안이 건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새처럼 이렇게 지어놓기도 했고 아주 특이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르는 사자상이 있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 상징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성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화려한 고대 합스부르크 왕가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뭐 성치고는 정말 대단한 웅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내부로 들어와서 이제 그 시설 방들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침실 같은데도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천정이나 주변에 뭐 산들리에 이러한 내부 그 시설물들이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또 서재처럼 보이는 곳에는 많은 이렇게 고서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었고, 또 정말 뭐 조용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분위기가 나는 그런 그 또 장식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합스부르크 왕가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런 가구들도 정말 앤티크 가구들이 이렇게 절비하게 놓여 있고, 뭐 무엇 하나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아주 인상 깊었던 그러한 내부 시설들이었고요. 또 이 한쪽에는 아마 거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정말 아름다운 가구들과 또 장식들, 커튼, 또 여러 가지 그 공예품들이 있었고,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앤틱 가구들, 그리고 정말 왕가의 거주지다운 그러한 모습을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뻥 뚫린 아드리아해를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 바로 전개가 됐는데요. 정말 시원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풍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드리아해에서 배를 타고 직접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저반 시설도 이렇게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 성으로 이렇게 진입했던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안채에서 직접 밖으로 통하는 문을 나가면은 멀리에 트리에스테 항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트리에스테 항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왕래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 곳이었고요. 정말 풍경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제 산 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숲속 정원은 뭐 산책을 하거나 독서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뭐 숲뿐만 아니라 성,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성 주변의 건물들도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더욱 고풍스러운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에스테에 대한 여행을 간략하게 뭐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11번째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슬로베니아의 동굴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대표적인 포스토니아 동굴과 스코잔 동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동굴 어느 곳보다도 정말 수준이 다른 정말 거대한 그러한 그 동굴인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